안녕하세요. 대수다 5번째 시간인가요? 네, 대변인들의 수다. 네, 홍성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 의원입니다. 원내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그 유명하신 분인데 진성준 의원님이신데요. 소개를 본인이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정치 입문하기 전에 예. 저와 이름이 같잖아요. 성준. 아, 네. 지금 알았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네, 아니, 흔한 이름이라서 그러죠. 근데 이제 저와 이름이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 생활할 때 진성준 의원님이 이제 TV 토론이나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워낙 논리 정연하고 또 핵심을 딱 파헤쳐서 그것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저 의정 활동이 정말 돋보인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아이고, 과찬이시. 또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전략기획위원장 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매일 배웁니다. 아이고. 정세 분석을 하면서 딱딱 짚을 때 그리고 약간의 그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혼란스러운데 진성준 위원장님이 딱 설명해주면 이런 거구나 딱 맞아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너무 과찬이세요. 저는 네. 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의 대책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데 저 현안 브리핑할 때고 맨날 참고해서 쓰기도 그러니까요. 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이제 부동산 이슈가 워낙 큰 쟁점이 돼서 예. 우리 당에 그 부동산 토론회 나갈 분들을 계속 섭외를 하는데 다 같이 얘기하시다 보니요. 진성준 의원님이 나가셔야 된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아이고. 국토위에 계셔서 또 네. 특히 이제 실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더러 토론에 나가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이렇게 토론 섭외 요청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복귀한 것이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미처 다 숙지가 안 돼 있고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많이 사양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사양하다 보니까 나와달라 하는 거를 자꾸 거부만 할 수 없어서 KBS 심야 토론이 부동산 문제로 그렇죠.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더 사양할 수가 없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 마침 그 전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부시장으로 함께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주처럼 빈소에서 이제 그 조문객들을 맡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KBS 심야 토론 나가서 토론을 했는데 부동산 문제로 네네. 뭐 공부를 나름대로 해서 나갔다고는 했지만 토론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았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예. 제가 볼 때는 워낙 잘하셨는데 아니에요. 좋았는데 너무 네. 막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도 너무 만족스럽지 않고 네. 이거 사상 최악의 토론이다 하는 생각으로 코가 빠져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뭐하러 토론회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상대 패널로부터 계속 공격만 받고 그랬냐고 뭐 다시는 나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나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MBC에서 이번에는 예, 또 그렇죠. 100분 토론에 나와달라고 예. 그런 거예요. 심야 토론 하는 거 봤다고.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뭘 이렇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흠집내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막상 토론에 나가보면 상대 패널들은 사전에는 아직 섭외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나가보면 그냥 부동산 전문가들로만 편성을 해놔서 네. 이제 막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이 제대로 토론할 수 있겠나 하는 이제 좀 심정으로 이제 토론에 임했는데 그날은 또 제법 또 입에 한번 익어서 그랬는지 토론이 좀 잘 됐다고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토론이 다 끝나고 방송이 내려졌는데 예. 마이크가 그대로 켜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유튜브로 제가 이제 했던 발언이 이제 나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저도 속도 상하고 왜 그렇게 발언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제 전후 맥락을 말씀드리면 그렇죠. 저는 맥락을 통해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 말만 따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저랑 함께 토론했던 상대 패널 중에 한 분이 저 미래통합당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전 의원이시죠. 그럼 부동산 전문가신데 다 끝나고 이분이 일어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들은 얘기로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갈 정도로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전후를 살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국가 경제에 부담이 가도록이란 말을 생략하고 예.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고 그랬다. 예.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뭐 여당은 막 법안도 추진한다고 하고 하는데 정작 뒤로 돌아서서는 집값 안 떨어진다고 그랬다.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거다. 이렇게 예. 해갖고 제가 가장 그 이상했습니다.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그 한마디를 가지고 네. 그 사람이 전체 생각인 양 풀어내면은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글쎄요. 진성준 의원님도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막 쏟아지는데요. 진짜. 그래서 곧바로 해명성 보도 자료도 내고 예, 그 예. 맥락이 그런 게 아니니까 잘 살펴달라고 했는데 뭐 지금도 우리 당이 부동산 정책 뭐 추진하겠다고 그러면 집값 안 떨어진다던 진성준 뭐 이래가지고 예. 막 자막까지 넣어서 보도들을 하니까 예. 참 속상하고 또 우리 당원들께는 참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진성준 위원장님의 그 말씀이 저는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건 저도 이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당이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네. 7월 30일 또 8월 4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이제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오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개정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코로나로 어려운 임차인 분들을 좀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됐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3법 중에 이제 법사위에 계류됐던 하나가 오늘 통과가 된 거고 나머지 두 개는 8월 4일에 같이 통과될 건데 오늘 통과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긴 해요. 그렇죠? 계약 그게 기간 핵심이죠. 네. 네. 이게 지금은 2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이 많이 올릴 수 없도록 5% 한해서만 상한을 둘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넣는데요. 사실 해외 주요국 같은 데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많이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유일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계약 2년까지밖에 안 되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는 거죠. 일정한 이제 상한을 둬서 네. 올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금 홍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2년 더해서 플러스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총 4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연장할 수 있는 그 네. 권한을 임차인에게 이제 주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 건데 이 법세 사법위원회에서 이 두 법 또 특히 이제 임대차법을 처리하는데 진통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있으셨죠? 아니 저는 국토위. 이게 네네. 묘하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전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줄 알았는데 법사위에서 네. 있었죠. 법사위. 예, 이번 임대차 보호 3법 가운데 첫 법 가장 중요한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의 권한이어서 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려고 예. 소위원회 구성에도 임하지 않고 네.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 그러면 전체 회의에서 축조 심의를 하자라고 해도 임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잖아요. 예. 네.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심사가 됐네 안 됐네 의회 독재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희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있어서 네. 법안을 심사하려고 상정했더니 퇴장해 버렸어요. 예. 맞아요. 그 소위가 이제 구성을 저희는 이제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의사 일정 협의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그 7월 임시국회가 8월 4일까지밖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초반에 아마 2주 정도를 그냥 계속 시간을 끌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미래통합당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위까지 구성해서 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그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법안이 많고 전문적일 때 효율성을 위해서 구성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이번에 그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충분히 상의도 됐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전체 회의에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대체 토론도 하고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19대 국회 때부터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19대, 20대 그냥 넘어갔고. 8년이 지나도록 통과하지 못하다가 이제 21대에 들어와서 통과가 된 건데요. 이것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를테면 악덕 임대인의 경우에는 예. 네. 그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입법되기 전에 막 임대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령 이번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가지고 임대료, 그러니까 전세라면 전세금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0%, 20% 올리기 위해서 네. 법 통과되기 전에 막 임대료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임차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전세금만 더 올리는 꼴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결심을 했으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번연히 알면서도 야당이 계속 처리를 지연시키려고 법안심사 소위원회 구성도 안 해주고 네. 전체 회의에서 축조심사를 하자고 해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본회의장에 오늘 상정이 되니까 퇴장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퇴장했죠. 반대 토론만 하고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퇴장했고 오늘도 퇴장했고. 그렇잖아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도 퇴장을 했죠. 네. 전혀 뭐 이를테면 책임지지 않겠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분들이 2014년도에 네네.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들을 일시에 풀었죠. 부동산 풀어버렸죠. 삼법. 이른바 네. 부동산 3법. 네. 그 기가 막힌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재건축해가지고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고 하는 것도 유예시켜버리고 네. 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재건축 조합원들이 한 집당 한 채씩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세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에 예. 네. 두 채인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23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법이 통과될 때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44명이나 되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 법의 통과로 직접적으로 재건축 대상이 된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은 21명. 아, 그러니 지금도 법으로. 이분들이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 이해관계자가 법을 직접 통과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글쎄 이제 이거를 예. 이해관계자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분들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배척돼야 되죠. 그렇죠. 제척돼야 돼요. 제척. 예. 얼마 전에 MBC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아파트가 있다. 그것도 이제 두 채를 분양받았다는 얘기가 그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9억 1천만 원에서 28억 원으로,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1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윤재호 의원은 8억 3천 원에서 15억 원으로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MBC 보도에서 나왔고요. 또 경실련에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해서 다 분석해서 내놨죠. 내놨는데 네.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통계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반 이상이 반 정도가 다 이제 세입자 네.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도 계속 반대하는 게 뭐 문제다, 뭐 집주인 어떡하냐 이러는데 세입자가 더 많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도 조사해봤는데 뭐 우리금융이라든가 이런 금융권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저희가 이제 통과시킨 오늘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집주인의 뭐 재산권이나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를 좀 방지하는 뭐 이 정도인데 지금 고통받는 세입자들은 엄청 많아요. 쫓겨난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집값 너무 많이 올려서 막 1, 2억씩 올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특히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부동산 관련 입법이라든가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은 진성규 의원님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타이밍. 시기와 네. 적기에 맞춰서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번 부동산 투기 과열이 있었던 이 시기에 7월에 법을 빨리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7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하면은 8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고 네. 10월 넘어가고 11월에 또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죠. 4달 예. 동안 이거 어떻게 이 8월에 이제 혼란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산 심사가 있고 9월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고 10월에 국정감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시기를 놓쳐서 11월로 넘어간다 하면 부동산 투기할 사람 다 하고 다 하죠. 그런 네. 상황에서 그러면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네. 또 불만은 또 증폭되고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 전략을 썼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부동산 투기 억제 법들을 무력화시켜 버려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서 그랬다고 늘 또 이제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이분들은 부자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네네. 확고한 방침을 밝힌 것 같아요. 네네. 선명하게. 네. 네. 뭐 입으로는 서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어쩐다고 하지만 정작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 서민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반대하고 가진 사람들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국회 의석수가 모자라니까 그걸 저지할 수 없으니 그 책임은 온통 민주당이 져라 하고 퇴장해버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최대한 저 의사 일정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로 네네.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비열하고 야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부동산 이 정책이 이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8월 4일 날 나머지 이제 법들, 입법들이죠. 네. 취득세라든가 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종부세. 부분은 종부세 네. 관련된 네. 부분까지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민당에서 가장 그 공수처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네. 원래는 이제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되지만 네. 후속 입법도 그렇고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지리하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법적인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문제도 수사처를 만들어서 법도 그러니까 이제 정도의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공수처인데 지금까지 지금 사실은 제대로 이거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답답하죠. 네. 네.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야당 시절부터 50년 동안 주장해 온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공수처의 대상 고위공직자가 대부분 여당 정부 인사라서 네. 오히려 야당에서 주장해도 맞을 건데 네. 대체 왜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게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지점이에요. 아 그래요. 이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 네. 또 뭐 청와대 수석들 또 뭐 저 고위 공직자들 또 국회의원들 네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권력을 견제하려면 더 들고 나와서 공수처 해야 된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왜 이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은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갖고 야당만 계속 수사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야당의 비토권이 있잖아요. 그럼요.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들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6명이 동의해야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장을 이제 추천할 공수처장 수 후보를 있는- 추천할 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는 배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그렇게 이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 있고 네. 이번에 공수처 후속 입법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를 공수처라는 게 국가기관이니까 어느 상임위원회에 놓을 건지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놓아야 된다는 국회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공수처장은 청문회 대상이 되니까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법을 또 개정해야 되고 네. 또 공수처라는 것이 운영이 되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당연히 만들어져야 될 법들인데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열렸는데 사실 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야당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를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건 뭐 헌법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인데 네.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무리하게 가는 건 아니고 네. 일정대로 갔는데 일정 자체가 늦어졌다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미 거죠. 7월 그렇습니다. 15일이 지났는데. 네. 한참. 공수처법에 7월 15일에 출범시킨다고 돼 있어요. 예, 예. 네.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 하루빨리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관건은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는데 야당이 자기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 네. 이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저는 기한을 딱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몇 월 며칠까지 추천해라. 이를테면 이제 8월 4일이면 우리 7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네.
결산을 위해서 8월 16일인가 17일부터 18월 18일이 되겠네요. 18일인가요? 17일 임시 17일 공휴일. 임시 아, 공휴일. 그렇군요. 네. 18일부터 이제 또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텐데 네. 그때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 8월 18일까지 추천해라. 이렇게 시한을 딱 정해가지고 야당에 네. 통보하고 그때까지 추천을 안 하면 저는 공수처법 중에 그 추천위원회 구성의 문제 이 문제를 저는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이 이제 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법무부 장관, 또 하나 이제 대한 변호사협회장,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이 하고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 2명을 하게 되고 미래통합당이 이제 교섭단체니까 이제 2명을 하게 되는데 예. 7명 중에서 이제 2명을 통합당이 추천을 하게 되고 예. 공수처장 후보로 이제 천거하게 되는 것은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야당이 충분하게 그 입장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추천 안 하니까 지금 진성준 의원님 얘기처럼 일단은 기한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시한을 언제까지 정해야죠. 시한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초통첩을 하고 예. 그때까지 추천 안 하면 그 문제의 조항, 야당이 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네. 그것을 다른 데서 추천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가령 뭐 국회의장이 추천토록 한다든가, 아, 네. 그건 국회 몫이니까요. 예, 예. 그렇게 바꿔야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야당이 추천하기를 기다리게 되면 이분들은 만들기를 싫어하는 분들이니까 계속 시간만 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의 이제 그 공수처 운영 규칙에 2조 3항이 있는데요. 네. 2조 3항에 그 교섭단체가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내서 가결을 했어요. 국회의장이 예, 추천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을 해서 그렇죠. 네.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하게끔 하는 네. 조항이 이제 2조 3항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민주당을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조항 자체를 저희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없애고 처리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야당이 그러면 반드시 들어와서 추천을 하라고 하는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압박의 카드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달리 지금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러면 그 조항까지 없애서 추진을 했을 경우에 야당이 추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건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조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 이제 논의가 됐는데 7월 이제 임시국회가 8월 4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관련 이제 법들이 처리가 되고 지금 야당이 어제부터 해서 상임위의 이제 회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비토하는 모습이고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일정에 따라서 민주당은 8월 4일날 관련 법을 처리하고 다시 또 이제 네. 8월 넘어서 8월에 결산심사 또 9월에 정기국회를 준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저 8월 4일 본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이번 7월 임시국회 때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하면 부동산 관련 법안이고 네. 또 이제 공수처 후속 법안이고 이런 것인데 공수처 후속 법안보다 더 중요한 게 부동산 법안이거든요. 네네. 근데 710 대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710 대책이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법입니다. 네네. 네. 세금을 강화한 거라고 해서 막 지금 세금 폭탄이니 어쩌니 막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지금 부동산 값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뭐 간헐적으로 보도가 됩니다만은 무슨 아빠에게 전세를 내줬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저 집을 10채 샀어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어디 다른 곳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보고 막 부르는 대로 막 사재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집을 사려면 취득세를 더 많이 물어라. 아, 취득세를. 취득세를. 그런데
한 채 구입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런데 이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여러 채 구입하려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하게 무거운 세금을 물어라. 네. 현재 부동산 취득세가 2%거든요. 네. 부동산 가액의 8%까지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샀어요. 네네. 그러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도 그만큼 많이 내라. 그래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뭐 종부세라고 그러죠. 종합부동산세를 그만큼 많이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 팔아야 이제 그야말로 돈이 되는 건데 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팔 때 1년 이내에 파는 것은 그야말로 투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70%를 네네. 세금으로 환수해 가겠다. 2년 이내에 팔면 60%. 네네. 네. 3년 이후부터는 50% 기본세율로 돌아가는데 이 제도가 진즉 채택됐어야 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나와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정부는 왜 그렇게 못했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 세금 정책을 쓰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니까 그동안에는 핀셋 대책이라고 해서 네네. 문제가 생긴 곳에만 처방들을 해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를 규제하면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예. 규제가 없는 다른 수를 쓰고 다른 지역으로 달려가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점점점 확산되고 있으니까 예, 예. 안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네.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 취득, 보유, 매각 이 전 과정에 이르러서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에는 예. 그만큼 세금을 내라. 무겁게 매기겠다라고 아. 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어제 이번에 그렇죠. 8월 4일 날 다 입법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취득하고 보유하고 들었는데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그 민병두 의원님 사례를 들어주니까 저도 이제 확 와닿는데 민병두 의원님이 워싱턴에 집이 있으셨는데 그게 이제 뭐 세를 내주 당연히 한국에 계시니까 세를 받았지만 보유세로 거의 다 그 세만큼을 다 매년 냈다가 한 10년 꽤 오래 갖고 계셨대요. 네, 네. 근데 팔았더니 시세 차익이 꽤 많이 생겼는데 거의 다 세금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냐고 물어보니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면은 사실은 투기로 보는 네, 거죠. 네. 미국에서조차 이런 게 당연시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어떤 댓글에 보니까 예, 예, 왜 예. 70%만 떼냐 다 떼야지 뭐 이렇게 말씀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거주 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과할 이유가 없는 말이니까 전혀 없는 아무런 거고. 부담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이 징벌이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도가 바로 710 대책이다. 부동산 대책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명확할 것 네,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더구나 네. 집값이 오르는 게 자기의 노력으로 소유자의 노력으로 그렇죠. 집값이 네.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매번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맞습니다. 뭐 수선도 새로 한다면 모르겠어. 근데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데 집값이 그냥 올라요. 오르죠. 더구나 정부가 세금을 넣어서 길을 하나 뚫는다든지 전철을 하나 놓는다든지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 무슨 근사한 지구가 형성된다든지 그러면 저절로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누구의 노력이에요? 그냥 그런데 세금으로 불로소득이죠, 걷어서 불로소득. 정부의 노력인 거죠. 정부의 노력으로 네. 자기 집값이 오르는데 그걸 전부 다 자기가 갖겠다? 잘못된 거죠. 그러네요. 네? 사실 아파트 들어서면 그 주변에 인프라 모든 것을 정부에서 다 깔아주고 정부가 다 깔아주잖아요. 교통 다 깔아줘서 그 동네와 그 마을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데 네. 자기의 노력은 사실 없었던 거거든요. 불로소득이죠,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국민의 세금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환수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예. 서민들에게 더 값싼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집을 지어야죠.
오늘 진성준 의원 나오시니까 이게 명확하게 딱 그러니까요. 해설이 되네요. 네. 오늘 또 부동산 맞아요.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네. 질문을 누가 주셨는데 저랑 이소영 의원님하고 너무 구분이 안 된다 해서 오늘 마침 이소영 의원님이 그렇죠.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민원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소영 의원님이 저한테 이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를 본인이 길러가지고 구분을 헤어스타일을 바꾸겠다. 그렇게 저한테 선언을 하셔가지고 서로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아니 저는 괜히 좋은데 네. 죄송해서 네. 이소영 저는 의원님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섰구만요. 치킨 게임 하시다가. 그런가요? 진성준, 박성준 아. 조화가 잘 이뤄서 그렇죠. 진성준 의원님과 또 함께 앞으로 많은 정치 활동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도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니까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싶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사실 진선 의원 네.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전준이 또 예. 간사님이시라서 나중에 전준이 얘기가 좀 이렇게 또 되면은 무르익었을 때 한 번 더 한번 모셔도 더 네, 네.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 진성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변인들의 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